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문철진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이지만 인구 100만 명을 넘긴 광역시 규모 도시가 창원을 포함해 전국에 모두 4곳입니다. 경기도 수원, 고양, 용인, 그리고 경남 창원시인데 최근 이들 4도시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인 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포커스인 오늘은 창원시가 추진하려는 특례시는 무엇이고 왜 특례시를 추진해야 하는지 이야기 들어봅니다.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창원시의회 김태웅 시의원도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님 얼마 전 취임 100일을 맞으셨습니다. 네.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먼저 소감 좀 듣고 시작하시죠. 예, 정말 지난 100일은 쏜살같이 지나갔는데요. 그러나 일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시정에 대한 파악도 있어야 되고요. 또 새로운 정책들을 또 소개하고 또 입법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시민들에게 또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100일은 어쨌든 그중에서도 핵심은 창원 경제를 다시 살린다 하는 것이 시정의 핵심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100일간 그것을 위해서 전력 질주한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달 12일이었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추진 공동 대응 기구가 창원에 출범했다고 들었습니다. 자, 시장님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예, 전국에서 지금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가 4개입니다. 저희 창원시와 경기도의 수원, 고양, 용인입니다. 이 4개 도시의 시장과 시의회 의장님, 시의원님,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 이런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저희 창원시청에서 모였고요. 거기에서 공동기획단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특례시가 왜 필요하고 특례시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추진해 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의 역할을 맡아서 할 공동기획단이 출범하게 되었고 또 이제 공동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창원선언문을 만들어서 또 그 선언 내용을 발표를 했고 또 그거 역시 이 정부와 청와대 쪽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특례시 추진을 위해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그리고 창원시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같이 하게 되는 건가요? 예, 지금은 이제 초기에 저희들이 함께 뜻을 모으는 그런 과정으로서 이제 공동 기획단을 출범을 시켰고요. 이후에는 이 기획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동 토론회, 심포지엄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 특례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엇이며 또 어떻게 되어야 하고 또 반드시 실천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널리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국회에 입법이 돼야만 이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 입법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 작업들을 하는데 이 공동기획단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김태용 의원님은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에 소속이 돼 있으신 건가요? 예. 시장님 언급이 계셨는데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에서 잠시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4개 시 시장님이 공동위원장님을 맡고 있고요. 각 4개 시의회, 시의원, 분권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를 해서 총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활동 방향에 대해서는 이제 왜 우리가 특례시를 주장하는 데 대한 필요성, 정당성 이것을 널리 좀 홍보도 하고 그리고 대정부 정책도 건의할 그런 활동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 창원시 의회 차원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활동들 주로 하고 계십니까? 네, 먼저 우리 창원시 의회 전원이 100만 대도시 창원시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도시 규모에 걸맞는 자치권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 인식을 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월 12일 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개 시와 공동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실현을 위한 공동 건의안을 좀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9월 20일 제78회 우리 창원시 정례 본회의에서 특례시 실현을 위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을 해서 우리 청와대, 행자부,
국회의장, 각 당 대표에게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발송을 했던 그런 활동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창원시가 특례시 추진을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시게 되는 건데, 자, 시장님 먼저 이 특례시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제 특례시라는 이제 공식 명칭은 아직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특별한 외외적 권한을 주는 그런 도시. 그래서 이제 그걸 줄이면은 특례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인구 50만 이상의 큰 도시에는 그런 그 이하의 도시에 비해서 여러 가지 특례적인 특별한 예외적 권한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0만 이상의 도시라는 건 그야말로 광역시 수준의 큰 도시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큰 도시에는 인구 5만, 10만, 뭐 20만 이런 도시하고는 같은 그 법적 지위를 가지고 또 같은 그 법적 권한을 가지고 행정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만 이상의 도시의 시민들이 갖는 행정에 대한 수요나 욕구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충족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은 5살 어린이나 10살 어린이가 입던 옷을 어른이 됐는데도 계속 그것을 입으라 하면 어른이 그 옷을 입을 수도 없고 입는다 하더라도 불편해서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도시의 규모가 이렇게 커졌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여러 가지 행재정적 권한을 이제는 늘려달라. 그래서 특별히 그런 예외로 많은 권한들을 달라. 광역시의 뭐 광역시는 아니지만 광역급은 아니지만 그게 준하는 만큼의 여러 권한을 달라.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법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딱 구분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합니다. 그럼 광역자치단체라는 것은 광역시도가 있죠. 그리고 뭐 우리가 서울시라든지 그다음에 세종특별시라든지 제주특별자치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광역 법적 종류고 지위입니다. 그러면 기초는 뭔가 하면은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가 있습니다. 이 시군구에다가 특례시를 하나 더 넣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특례시가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로서 법적인 자리매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명백히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그러나 이제 인구가 워낙 많고 도시 규모가 크다 보니까 광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들을 이렇게 좀 넘겨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그 규모에 걸맞는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특례시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달라. 그럼 이게 이제 그냥 이야기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법적으로 제도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개정할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기초자치단체는 특례시와 시군구로 한다 하는 그 특례시라는 이름 하나를 넣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창원시는 얼마 전까지 광역시 추진을 하셨지 않습니까? 행정력을 많이 모았었는데 방금 조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광역시와 특례시의 차이점. 구체적으로 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법적 종류가 다르죠. 광역시는 그야말로 우리가 지방자치법에서 구분하는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그것은 전국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산, 뭐 울산, 경상남도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광역은 직접 중앙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교섭도 받고 권한도 위임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는 직접 그렇게 못하고 이 광역으로부터 위임돼서 다시 재위임되거나 또 광역에 의해서 여러 가지 통제나 관리를 받는 그런 자치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광역은 더 높은 상위의 법적 단체, 자치단체고요. 기초는 그 하위에 있는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광역자치단체의 하위 기관임이 분명합니다. 이제 그런 법적 지위는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초에 있는 시군구 작은 뭐 5만, 3만, 10만, 15만의 도시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규모에 걸맞는 행재정적 권한을 특별히 더 많이 달라 그런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자치단체의 인구나 규모에 따라서 다양성이 확보되죠. 그리고 다양한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고 이제는 그런 시대가 왔다. 과거의 획일적이고 통제 위주의 시대에서 그 자율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자치단체의 출현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마산 오동동에 오셔서 유세를 하시면서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워딩이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광역자치단체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특례시로는 하겠다. 그렇게 이미 약속을 하셨고 또 그렇게 우리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정치권 내에서도 그런 어쨌든 의식의 합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제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추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뭐 세세한 내용을 잘 모르는 네. 시민들께서는 경남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냐, 창원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예,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경남이라는 광역자치단체 속에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로 그대로 있으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받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뭐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광역시 추진하시면서 행정력을 많이 동원하셨는데 안 되니까 이제 특례시냐 이런 회의적인 반응도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왜 특례시가 되어야 하는지 조금 더 시민들을 설득해 주시죠. 앵커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안 되니까 특례시냐? 그 말씀 맞습니다. 그 회의적인 반응이 저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광역시를 할 수만 있다면 이 정도 규모라면 광역시를 해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울산광역시가 성격되고 지금 세월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김영삼 정부, 문민정부 때 성격이 되고 지금 엄청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위에 광역시 성격, 광역자치단체 성격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그게 진보정부든 보수정부든 또 정치권도 국회가 어느 쪽이 여당이 되고 야당이 되든 광역자치단체의 성격은 더 이상이 없다는 것이 지금의 명백한 기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 실현 불가능한 일을 위해서 뭐 광역시 추진위원회를 읍면동별로 만들고 수십 명씩 가입을 시키고 또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고 또 그 우리 통장님, 이장님들이 계시죠. 이분들을 동원해서 뭐 과거로 이야기하면 일종의 관제데모 같은 관제 행사들을 만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안 되는 게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안 되는 일에 그런 수십억의 예산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반복적으로 그런 행정의 낭비, 재정의 낭비를 더 이상 할 것이 아니다. 주변의 기초자치단체들도 동의하고 또 위에 있는 광역자치단체도 동의해주고 중앙정부와 대통령과 청와대도 동의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이 특례시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예산을 받고 더 많은 행정적 권한을 받아서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해주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것이 시민의 복지에 맞고 시민의 행복에 맞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제가 선거 과정에서도 공약으로 그걸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광역시 추진을 폐기하고 제가 당선이 되면은 특례시 추진을 하겠다. 수없이 이걸 반복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치에 조금 관심이 계셨던 시민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고요. 또 관심이 없었던 시민들이라 하더라도 최근에 많은 보도를 보고 깊은 내용은 모르시지만 무슨 새로운 변화가 있었구나 이런 정도는 알고 계신다고 보는데요. 특별히 이제 우리 시의회 의원님도 나와 계시지만 시의회에서도 이렇게 특례시를 위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의원님, 네. 특례시 필요성 뭐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뭐 시장님께서 왜 창원시가 현 시점에서 특례시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말씀하신 것에 제가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은 현재 민선 6기 때 시작했던 광역시 성격 운동과 지금의 정치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우리 안 시장님이 시작을 할 때 지역 정치권이나 경남도나 정부 정책 방향이나 상당히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안 시장님이 좀 일방적으로 좀 하신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좀 안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이 시점에서 특례시를 추진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치적 변화가 있다. 첫 번째는 이 창원시 단독으로 추진하는 과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원, 용인, 고양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에 있는 정치권이나 시의원들이 전적으로 동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시작할 때와 지금의 상황은 좀 다르고 특히 우리 시민들이 보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이 과연 실현 가능할 것인지 그에 대한 그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당히 좀 정치적 환경에 따라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특례시 추진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힘을 보탤 그럴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특례시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예, 앞서서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특별한 그 예규, 예에 의한 그런 권한을 더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은 요즘 도시 재생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창원시가 신청해서는 다 탈락을 했어요. 정부 사업 공모에. 근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구암 1지구하고 그다음에 진해 충무지구하고 2개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모할 때도 저희 창원시는 규모가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경상남도에 몇 개를 주겠다 하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그중에 하나나 2개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중에서 탈락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규모가 비슷한 광역시인 울산이나 대전, 광주들은 자기 몫을 몇 개를 이미 먼저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 불리함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창원시가 가져가게 됐을 때 또 다른 시군들도 상대적 불이익이 생기게 되죠. 근데 이럴 때 특례시가 되면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도 예외적으로 우리 창원시의 몫을 따로 떼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창원시도 좋고 다른 시군도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이제 그런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었고요. 이미 이제 특례가 인정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창원 같은 경우 통합 과정에서 그것이 소방본부입니다. 우리가 8년 됐는데 통합한 지 창원 소방본부가 소방 활동을 그동안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특례에 의해서 창원 소방본부가 설립이 돼서 움직이고 있지만 뭐 문제가 있는 게 없지 않아요. 잘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게 이런 한두 개가 아니라 행정 전반에 걸쳐서 특례들이 나오게 되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굉장히 좋다. 이런 한 측면이 있고, 둘째는 예산의 문제입니다. 이 도세로 올라가고 있는 취등록세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을 우리가 특례 시세로 이렇게 전환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뭐 저희들이 적게는 1,500에서 1년에 3천억 정도의 예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1,500억의 예산이라는 게 어떤 건가 하면은 지금 창원에서 진해로 넘어가는 제2 안민터널을 뚫고 있습니다. 이 제2 안민터널을 건설하는데 어쨌든 어바웃으로 1,500억 정도가 듭니다. 그러면 매년 우리가 안민터널, 제2 안민터널 하나씩 뚫어도 될 만큼의 예산이 확보가 된다. 만약에 3천억이면 더 큰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예산으로 가지고 우리가 우리 지역의 수많은 경제 살리기나 복지에 쓸 수 있는 거죠. 긴급하게. 그러니까 지금은 덩치만 컸지 예산이 정말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덩치의 울산은 예산이 6조가 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추경까지 합쳐서 겨우 3조입니다. 그럼 우리는 울산 예산의 반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반도 안 되는 거죠. 이제 이런 큰 상대적 불이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광역시로 성격할 수 없고 그렇게 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더 해서 우리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 여유가 생긴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 때문에 다른 17개 시군이 피해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면서 반대 논리를 확산시키거나 이 논리의 적대감을 드러내는 일부가 계신데요. 그것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도세를 거두어서 이것을 창원시에서도 다시 돌려주지만 17개 시군의 일부 또 나눠주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비중이 이 각 17개의 기초자치단체가 그렇게 도로부터 받는 그 보전금 그것으로 인해서 재정에 차지하는 비율은 각 시군이 3%에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또 원래 자기들이 납부했던 도세가 다시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창원시에서 나와서 자기들한테 지원되는 도세는 그 3%에서 5% 중에서 1, 2%포인트밖에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적은 돈은 실제로 우리가 특례시가 되면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이 교부세가 있습니다. 보통 교부세와 특별 교부세가 있는데 저희를 포함해서 18개 시군이 있고 경남에 저희를 빼면 17개 시군이 있는데 이 17개 시군의 예산의 대부분은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교부세 때문에 운영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도가 지원하는 이 돈은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조금만 더 늘려서 지원해주면 그 교부세를 전혀 문제가 없다. 오히려 우리 경상남도 전역에 그만큼의 돈이 더 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창원은 물론이고 그 여파가 주변 시군에게까지 미쳐서 더 상생할 수 있고 더 지역이 활력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긍정적인 요인이 많고 더 포지티브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득권 일부에서 이렇게 하면 무슨 큰일이 나는 듯, 이렇게 하면 다른 시군이 무슨 피해를 보는 듯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로 아니하고 과거의 관습이나 과거에 젖어 있는 그런 잘못된 견해라는 것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의원님. 예. 사실 창원시가 특례시가 되기 위한 시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간의 뭐 사정들 좀 설명해 주시죠. 2010년 우리 이명박 정권에 전국을 광역 단위로 60개, 70개 정도로 하는 광역 개편이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박근혜 정권에 돌아서 도 위주의 획일적인 행정체제를 하다 보니까 광역시로서 갖춰야 될 그 조건을 못.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례시를 포기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가깝게는 우리 그 4개 시와 공동으로 지방자치 분권에 대한 용역 연구도 했고요. 같이 그 공청회도 개최하고 공동 건의문도 수차례 좀 중앙정부에 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차피 이게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2013년도에 아마 강기훈 의원님께서 그리고 또 이찬열 의원께서 지방자치 개정안을 올린 적이 있고요. 2014년도 올해는 아마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것 같은데 강기훈 전 의원님께서 창원 직통시 설치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례시를 향한 우리의 노력들이 계속 지속되어 왔는데 불행하게도 아쉽게도 추진이 안 됐죠. 그러다가 2015년부터 우리 6기 민선 안 시장님께서 광역시 성격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에 특례시 문제는 수임나대로 앉았고 중단이 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특례시 이야기 하면서 광역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앞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전임 시장님께서 광역시 습격 운동에 많은 행정력을 동원하시면서 뭐 결의대회도 하셨고요. 캠페인도 하시고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인원 동원들 때문에 시민들이 좀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특례시를 추진하는데도 또 그런 행정력의 동원, 시민들의 동원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임 시장님 시절은 이제 광역시 추진을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었고요. 거기에 읍면동까지 조직을 다 만들었죠. 그리고 읍면동별로 수십 명씩 이렇게 가입을 시켜서 아주 조직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추진위원회가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기구인, 뭐 행정의 최말단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그 통장님, 이장님들까지 동원을 해서 서명도 받기도 하고, 또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행사도 여러 번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뭐 설명회도 무지무지하게 동별로, 읍면동별로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뭐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번에 4개 시가 공동 추진단, 기획단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기획단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 그 다음에 또 내용이 뭔지 이렇게 알리고 홍보하고 또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을 뭐 국회에도 이야기하고 청와대도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은 열심히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는 비용도 뭐 거의 얼마 들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이제 시민을 그렇게 관주도로 동원하는 그리고 뭐 인위적으로 이렇게 조직하는 그런 것은 전혀 할 생각이 없다. 다만 이제 읍면동별로 기존에 모임이 있죠. 기존에 행사가 있고 이럴 때 필요하면 뭐 통장회의가 있다. 그러면 통장회의 시간에 잠시 한 3분, 5분 특례시가 뭐고 왜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거를 뭐 영상 홍보물을 한번 틀은 그런 정도의 홍보 정도는 할 겁니다. 그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오히려 지금 그걸 안 해준다고 해서 저에게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정확하게 좀 알고 했으면 좋겠다. 뭐냐? 왜 이런 홍보도 안 하느냐? 오히려 그 홍보를 촉구하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현장에서도 현지에서도 여러 읍면동에서도 시에서 좀 더 홍보를 해달라 이런 말씀이 계셔서 그런 뭐 비용이 들지 않는 자연스러운 홍보는 제가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뭐 과거처럼 그런 위원회를 만들고 수십 명을 가입을 시키고 예산을 또 수십억을 지원하고 홍보 비용으로 또 쓰고 이런 그런 낭비적인 억지 춘향식의 홍보 활동이나 추진 활동은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서 창원시가 특례시가 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어본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특례시가 되려면 국회에서 관련법이 만들어져야 하는 거죠. 자,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관련법은 여러 의원들께서 이미 발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을 개정만 하면 됩니다. 앞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에다가 특례시 그 한 단어만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이 그동안 그렇게 어렵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 100만 이상의 도시, 4개 도시의 의원들이 대부분 찬성을 하고 있고요. 적극적인 추진을 하고 있어서 가능할 거다 보고 또 청와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미 뭐 대통령이 선거 때부터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관철시킬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또 오동동 유세에서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는 그에 걸맞은 행정체계가 필요하다 하시면서 특례시를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기조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봐도 되고요. 이제 그것이 이제 지난달 대통령이 참석하신 국무회의에서 다시 언급이 됐고 거기서 확정된 내용을 위원회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은 충분히 간다. 근데 그 로드맵을 보면은 그것이 내년 연말까지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라는 것은 이번 국회 임기 내에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법을 만들고 또 정부를 설득하고 이런 부분은 창원시 의회에서도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창원시 의회에서도 우리 100만 대도시에 걸맞는 뭐 재정적, 행정적 자율권을 가져온 데 대해서는 아무 어느 의원도 의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창원시가 진행하고 있는 특례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힘을 보태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과연 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왜 특례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내려가서 우리 시의원들도 충분하게 이해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우리 모든 시민들이 힘을 한데 모으는데 우리 창원시 의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은 다르다. 이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3개 시와 함께 하고 있다. 자, 이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또 다 동의하고 있고 또 적극적인 입법 발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한국 지방자치 분권에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다양성이 또 새롭게 생기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되는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이번에 정부가 자치분권 종합계획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특례시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 그에 잠시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월 11일 날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는 6대 전략 33개의 이 추진 과제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 보니까 세부 계획은 없고 조금 총론적인 부분만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어떻게 판단해서 할 수는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현 정부가 갖고 있는 지방 분권에 대한 의지는 충분히 담겨 있다고 봅니다. 대도시 특례에 관해서는 대도시 명칭 부여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창원 특례시로 추진하겠다는 그 대선 기간 중에 말씀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 부분에 상당한 탄력을 좀 받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지방재정 확대 부분에서 잠시 좀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은데요. 현재 그 자치분권 종합대책의 그 최고 문제점이 뭐냐면은 아직도 도 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이 종합계획을 짜다 보니까 진짜 100만 이상이 가지고 있는 이 대도시의 의견이나 반영될 내용들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급하게 100만 이상의 도시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게 좀 마련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부분 아마 시급하게 중앙이나 정치권에서 논의를 시작해서 100만 대도시가 대도시 특례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 앞에서 특례시의 필요성 또 당위성 충분히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원시가 수도권 도시들과 같이 인구가 많다고 해서 특례시를 추진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경남은 또 경남만의 정서가 있고 또 문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반론들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뭐 그 반론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함의하고 있는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도권의 세 도시와 우리의 맥락한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세 도시는 자연 발생적으로 한 도시에서 규모가 저절로 커진 것이고 저희는 세 도시를 합친 거, 그 하나의 큰 근본적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의 세 도시는 바다가 없습니다. 저희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양과 관련된 특례를 받을 때 또 특별히 더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나머지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 세 도시와 우리 도시의 차이는 저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은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뭐 특례시 추진과 지역 뭐 정서 그리고 뭐 문화적 동질성과는 뭐 저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창원 시민도 경남 도민이고 경남 도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듯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뭐 지역 뭐 정서나 문화적 동질성이 단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전혀 특례시 추진과 지역 정서와는 좀 관계가 없다고 저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굳이 특례시를 주장하는 이유는 결론은 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규모에 맞는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접을 못 받으니 시민들이 많이 불편하단 말입니다. 그 불편함을 빨리 해소를 해야 뭔가 미래를 기약할 수가 있는데 그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법은 결국은 행정적이고 재정적 권한을 좀 더 크게 달라. 그렇게 하면 우리 불편함을 좀 해소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나가겠다. 이 사실 그 특례시 추진의 최고 근본 방향이거든요. 이걸 좀 우리 도민들이나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좀 해주셔서 이게 특례시 추진이 단순하게 우리 뭐 창원시에만의 문제가 아니고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상생 발전의 한 모티브가 되겠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창원시가 특례시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경상남도의 협력이 필요하겠죠. 뭐 어떤 방안들을 갖고 계십니까? 예, 뭐 도지사님의 이제 동의가 필요하죠. 그리고 또 소통이 원활함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사님과 한번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서로가 이렇게 이제 동의할 수 있었던 의견이 뭐 창원만 따로 특별한 시기에 지금 이걸 주장하는 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국가 전체가 분권을 강화해 나가는 그 시점에 맞추어서 이렇게 같이 이 문제도 풀어가자 하는 것이 지사님과 저와의 대화 속에서 지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점은 이제 지사님께서도 이 큰 대의에 동의하신다는 거고, 이제 전체적인 그런 분권의 분위기 속에서 발맞춰서 이것도 풀어가자 이런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분권 로드맵이 정부에서 내년 연말까지로 이미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으로 같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내년 연말까지 안 된다면은 이번 국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다음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가능하다면 이번 국회 내에서 이번 국회 회기 내에서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경남 도민들에게 이 특례시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알려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의원님? 제가 생각하기로 혹시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결코 창원시 특례시 추진이 각 지자체 간에 뭐 서열화라든지 이런 문제로 접근하시면 할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입법권이나 조직권이나 재정권이나 이걸 확보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이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을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창원시가 특례시로 간다고 해서 우려하시는 뭐 각 지자체의 재정 뭐 자립도 하락 이런 문제는 염려할 것이 아니다. 그거는 그것을 해결하는 문제와 특례시 추진은 좀 별개의 문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딱
저는 뭐 단순하다 봅니다. 중앙과 지방 간의 그 재정 배분을 할 때 현재는 한 8대2로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자정자립도 하락을 막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두 번째는 현재 보면은 국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사실 그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 국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도민들도 이해를 좀 같이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당연히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앞서 시장님께서 김경수 도지사는 큰 틀에서 이 뜻에 동의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경기도는 사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께서는 지방자치 분권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특례시를 만들면 다른 시군 지역 주민들은 완전히 버려진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 이제 한편으로만 보는 그런 관점이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성남시장에 있을 때 창원하고 이렇게 5개시가 특례시를 같이 추진을 했어요. 그때 자기도 동의를 했고, 네. 특례시 추진해야 된다고 외쳤던 분이고, 또 이런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중앙정부의 반기를 들고 본인이 서울서 단식 투쟁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도지사가 되고 나니까 갑자기 자기 논리를 180도로 바꾼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대선 후보를 하시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그런 광역자치단체 경기도지사께서 이렇게 때에 따라서 이렇게 말을 자꾸 바꾸는 것은 제가 볼 때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좀 경솔했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제 그렇지만 이재명 지사의 말에도 전제가 있죠. 전제가 뭔가 하면은 지방자치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 게 문제가 있다. 그럼 이루어진다면 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것은 결국은 이번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가 내년까지 자치분권의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 속에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역설적으로 뒤집어 보고 생각하면 바로 그런 이야기인데,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이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이 오히려 과거의 자신의 발언과 비춰볼 때 정반대의 발언이라서 많은 분들한테 실망을 주고 있다, 그렇게 오히려 생각합니다. 광역자치단체 입장에서 이제 뭔가 줘야 되니까요. 그런 예, 부분. 주는 것만큼 또 서울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고요. 그러면 중앙정부의 권한을 넘겨받을 때 꼭 이걸 해야 된다, 그것도 어폐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앙정부가 오히려 미적거리고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이렇게 과감한 분권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중앙정부도 분권에 나서도록 하는 그런 견인 역할도 해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오히려 포기한 듯한 그런 태도는 제가 볼 때 조금 애석한 면이 있다. 그래서 큰 지도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작은 기득권에 연연하는 것은 정말 지도자답지 않은 모습이다 하고 제가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특례시 추진과 함께 전반적인 행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아마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영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국가 간의 경쟁보다는 도시 간의 경쟁이 치러질 것이고,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저는 사실 그 이명박 정권 때 시행하고자 했던 전국 단위를 6, 70개 나눠가지고 정부가 지금 바로 교섭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좀 선호를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거의 다 무산된 상태죠. 그래서 현재 장기적으로는 물론 뭐 정치권이나 중앙정부에서 좀 검토를 해야 되지만은 현재 현안 문제로 돼 있는 우리 특례시 추진 문제는 단순하게 정리를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는 시금석이자 출발선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 체제의 지방 행정체제 갖고는 우리가 요구하는 지방분권에 대한 수요는 전 충족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획기적이고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까지 가야 된다,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말씀은 중앙 정치권이나 소위 말하는
그동안 우리 행정체계를 유지해왔던 획일적인 행정체계를 유지해왔던 그 기득권의 논리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행정체제를 개편을 위해서는 뭔가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창원시가 왜 특례시가 되어야 하는지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 의견들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끝으로 앞으로 특례시 추진을 위해서 창원시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할 예정이고 시민들이 또 어떤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지 시장님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선진국들은 대부분 자치분권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도 이렇게 다양성, 면적이나 인구 수에 따라서 다양성이 잘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상당히 발전된 사회에 왔고 또 이미 그런 다양성이 민간에서 확보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행정에 있었지만 이런 획일성이 강요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반드시 다양성 확보를 해야 한다 그렇게 보고요. 이를 위해서 특례시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른 도시들과 함께 연대할 것이고 추진 로드맵에 따라서 시기적 대응을 해나갈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적어도 이번 국회가 마무리되는 내년 연말까지죠. 이것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생각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더 많은 이해를 구하고요. 또 다른 도시와의 연대를 통해서 힘을 모아서 정치권을 설득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와 17개 시군의 이해와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또 그를 위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태형 의원님께도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역시 그 창원시 특례시 추진에 대한 기대도 있고 우려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창원시가 절박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반드시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에 대한 이거는 바로 성공을 해야 된다. 그 성공함에 있어서 물론 시장님의 의지도 중요하고 뭐 시의회의 뭐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왜 우리가 절박성을 가지고 이 특례시를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설득이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우리가 목표로 했던 특례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창원시와 우리 의회가 당연히 협조를 할 것이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창원 시민들의 협조와 이해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원시의회 김태웅 의원님도 감사합니다. 창원은 광역시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런 만큼 특례시 추진이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시민이 희망하고 공감하는 특례시를 기대하면서 포커스인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